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입니다. 학개론을 넘어서 시장의 응용력을 높여가는 심화 강의를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 시장에 부딪혀보고 또 직접 터득해가는 그 과정만큼 좋은 공부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부에도 조금의 왕도가 있지 않을까요? 먼저 이 시장을 경험하고 오랜 시간 시장을 공부해온 이 멘토 그리고 교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는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내공 쌓아보세요. 오늘 함께할 교수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금리의 민감도도 많이 낮아졌고요. 아케고스발 이 마진콜 영향력도 오늘장 시장을 지배하진 않습니다. 다만 양 매수의 이 매기가 살짝 둔화되는 이런 흐름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김은별 캐스터, 지금 오후장 분위기는 오전장 대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현재 양시장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개선되면서 분위기까지 함께 반전되는 모습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현재 구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3068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오늘의 흐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점차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부터 오후장까지 수급이 개선되면서 이와 동반해서 지수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3070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을 보시면 개인의 매도폭이 점차 커지는데요. 5,350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외국인은 1,554억 원, 그리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692억 원 사자세를 기록합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종이목재 섹터가 2.6%대로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가 정치 테마주로 얼마 전부터 편입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장까지 급등을 이어가면서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보시면 오늘 자동차 섹터들도 오랜만에 분위기가 좋으면서 운송장비 섹터 2%대 강세고요. 비금속 광물, 보험, 그리고 금융업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들 가운데서 오늘 보험 섹터도 좋지만 이 증권 섹터까지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반면에 현재 구간 하락하는 섹터들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간 흐름이 좋았던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혜주 운하도 정상화되고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오늘장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운수창고 섹터 1.9%대로 하락세고요. 이치 현재 구간 밀리고 있는 섹터들을 체크해 보시면 경기 민감주들 관련해서 오늘장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점까지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건설업종, 철강, 금속, 그리고 기계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1% 안쪽으로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IT 투톱주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수세까지 함께 유입되면서 오늘 하이닉스는 2%대, 그리고 삼성전자는 0.7%가량 상승합니다. 그리고 언택트 종목들 오늘 시장 분위기 따라서 가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1.4%대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나 1.2% 오르며 49만 3,5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제장 좋았는데 오늘은 살짝 쉬어갑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정도의 자리를 잡고요. 셀트리온은 1.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종목들이 오늘장 차량용 반도체나 부품 수급 이슈에 따라서도 이렇게 악재로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선반영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현대차 1.8%대 강세고요. 아래쪽으로 기아차는 무려 3.8%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나 4.4% 오르며 29만 6,500원 터치하고 있고요. 나머지 2차전지 종목들도 오늘장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LG화학은 1.3%가량 오름세고요. 삼성 SDI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시겠지만 오늘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또 눈에 띄는 시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주죠. 포스코는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1%가량 쉬어갑니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대형주들의 이슈 플레이 오늘장 돋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에 움직였던 LG전자는 협력했던 마그나에서 애플카를 제작할 준비가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구간 7.8%대 괜찮은 시세를 유지하면서 15만 1,000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오늘 SK도 괜찮습니다. SK 5%가량 오르며 28만 1,500원 터치하고 있는데요. SK는 오는 2025년까지 시총 140조 원을 목표로 4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SK이노베이션 현재 8%까지 오르며 22만 2천 원 선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20만 원까지 간 것은 너무 바닥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SK이노베이션 측에서 미국 정계 인사를 만나고 이 미국 공장 철수로 배수진을 치면서 강한 입장을 보인 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래의 종목들 보시면 오늘 신탁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한국자산신탁도 7%대 강세인데요. 네, 금리 상승 수혜도 있겠고요.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정책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또 상승하는 플레이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이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요. 957포인트 터치하고요. 약간의 탄력 둔화가 있습니다. 윗골이 닿는 상황이고 강보합권 터치합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잔잔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데요. 960선에 조금 더 가까워진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이전 시세를 회복하면서 950선대 후반을 지나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하다가 현재 개인은 62억 원 팔자세로 돌아선 상태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156억 원, 기관은 129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우세한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제장에서는 레키로나주 관련 모멘텀으로 크게 상승을 했었죠. 오늘장 살짝 쉬어가면서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도 보시면 펄어비스 강보합권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4%에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제작인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라는 이 국내 배급을 또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장 반영이 되고 있고요. 시즌 5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며 2%가량 상승세입니다. 네, 그 외 종목들 보시면 에코프로, BM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KMW가 오늘장 1% 안쪽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벌써 7거래일째 약세 흐름입니다. 그래도 오늘장 조금씩 올라오게 되면서 양봉 전환했는데요. 현재 약보합권이고요. 99,9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의견을 타진 중이고 상장 주관사 선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국내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가상화폐 쪽으로 관심이 뜨거운 편이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 또 지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강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기술투자 26% 오르며 9,370원 터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한화투자증권도 오늘장 23%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 보시면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대성창투, 다날까지 현재 구간 모두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가보시죠. 역시 오늘도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슈 플레이는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장 낙폭과대했었던 기술주들의 반등도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카 수주대전, 그 수혜자는 과연 누구일까? 오늘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이 마그나 CEO의 한마디가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들썩이고 만들고 있습니다. 1, 2월에도 우리가 이 이슈에 한번 굉장히 또 흥분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가능성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혜주를 다시 한번 압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파헤쳐보죠. 연초 이후에 올해 들어서 애플카에 대한 이 관심이 시장에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LG도 두 번째고요. 오늘 나온 이 이슈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이 이슈를 접하고 나서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고 와 정말 주식시장이 참 어렵다. 이게 답이 없는 시장에서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떨 때는 맞았다가 어떨 때는 틀렸다가 어떨 때는 오늘 반응했다가 내일 반응했다가 주식시장에 정말 이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사실 이 같은 뉴스가 만약 1월 달에 나왔더라면 이거보다 더 큰 호재로 받아들였겠죠. 물론 이 뉴스가 이 익숙했던 뉴스고 이게 현실성에 대해서 점점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게 떨어지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큰 흐름 자체가
이 매크로 지수가 비안전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그리고 먼 실적보다는 당장 지금의 실적, 다음 분기의 실적에 포커스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나왔던 뭐 PDR, PSR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쏙 들어가 버린 그런 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참 다시 한 번 더 이 체크에 대해서 확인을 볼 필요 있지만 네. 결국 지금 이 방향성이 끊길 것인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아, 가장 먼저 애플카 이야기가 나왔던 게 시장에 나왔던 거는 올해 초지만 이 애플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네. 이 각 완성차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먼저 접촉을 했을 때 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기사나 회사에 전화해 보시면 아실 텐데, 먼저 애플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접촉했던 시기는 2018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접촉이 있었는데, 네. 이건 그 저희 하우스 또 뷰와도 비슷한데, 그럼 왜 18년도에 그 애플이 이런 논의를 시작했느냐?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하우스와 뷰 맞춰봤을 때 18년도는 이 자율주행의 방식이 정립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18년도에 그 당시 때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도 많았고 기술적인 이 제안도 많았는데 하나로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때 자율주행이 V2X 그리고 GF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방식, 이 세 가지가 네. 이 메인이었는데, 네. 먼저 V2X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동차에 통신 모듈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에도 설치하고 뭐 이 교차로에도 설치를 해서 이 인프라와 교차로와 모든 차량들이 통신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이 신호등이 파란색 불이 됐기 때문에 차량이 가고, 차량 간에 이런 모듈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V2X. 네. 근데 굉장히 비용적인 한계가 있겠죠. 말만 들어봐도. 다음 방식이 GF 방식인데, 이 네. GF 방식은 이 지역을 1cm by 1cm로 나누고 이 시각을 1cm by 1cm로 작은 픽셀로 나눠서 이 픽셀 분석을 통해서 이 명령을 내리는 그런 방식인데, 굉장히 정확하겠죠. 정확하고 사고의 위험은 없지만, 다만 이걸 하려면 지역별로 분석을 해야 되고 차량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장성 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었는데, 이는 사람이 인식하는 것처럼 3D나 4D로 사람이 인식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에 AP를 심어서, 지금 자동차에 AP가 없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이 핸드폰에는 AP가 있죠. 네. PC에는 PC에도 CPU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에 AP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뇌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AP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차량에 AP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 뇌에 네, 해당하는 가능한. AP를 네. 그대로 만들겠다는 건데, 네. 그게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이 AI를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모 테슬라가 있으면, 마더 테슬라가 있으면 자식 테슬라들이 계속 이 자율주행을 겪고 사고를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모 테슬라에게 보내고, 모 테슬라가 이를 딥러닝하는 방식으로, 그게 뉴럴 네트워크 방식인데, 네. 18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앞서가는 시기가 되었거든요. 예.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한 단계 진보한 거고, 반대로 애플 입장에서 본다라면 위협을 더 느낄 단계였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당시 때 이제 2010년도부터 이어져 오던 스마트폰의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스마트폰이 성장 산업이 아닌 성숙 산업으로 네. 들어서고, 역성장도 일부 기업들에게 대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아마 테슬라가 그때부터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애플이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염두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미래먹거리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18년도에 각 완성차들에 노크를 했다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8년도에서부터 이걸 가지고 애플카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18년, 19년, 20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뭐 20년 말에는 괜찮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앞으로도 이것만 가지고 이 주가를 판단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애플이 시장에 뛰어들고 정말 시장의 1위라고 하는 애플이 뛰어들고 네. 가야 할 방향이라면 이 자율주행 시장이 정말 놓치면 안 될 이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이라면 네. 가야 할 시장이라면 결국 이 산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지난주였나요? 그 SK나 LG화학 각형 이슈가 있을 때 폭스바겐. 결국 네. 폭스바겐이 내재화하든 아니든 자율주행 전기차는 가야 할 방향이다. 이 내에서 소재가 중요하고 뭐 모듈이 중요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이 서로 한 개의 파이를 가지고 나눠 가지는 건 있겠지만 네. 이 파이가 커지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이가 커짐에 따라서 분명 이 마진은 축소될 수 있겠지만 큐가 늘어나는 업체들은 계속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전장 업체들도 그렇고 이게 계속해서 성장이 꺾여서 주가가 내려간다기보다는 이러한 애플카나 또는 애플카처럼 구글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뉴스에 반응하고 이러한 그 이슈가 실적에 나타날 때쯤이면은 반응이 아니라 추세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결코 이 산업에 대해서 버리고 뉴스 때문에 버리고 안 볼 만한 건 아니다.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오늘 튀어오름이 실망스럽다. 음. 그때 연초에 나왔던 그 주가 슈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먹거리로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오산이다. 이 시장은 결국은 가야 할 방향성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그나든 현대차든 이런 이슈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국, 네. 집중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은 애플카가 선도가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고 보세요. 자율주행차의 어떤 우리의 대중화? 네. 이렇게 시간 문제다라고 봐야 될까요? 시장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누가 승자를 거둘 것인가는 예단하기가 네, 너무 네. 근데 어렵죠. 이 자율주행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 있어요. 이 자동차의 AP 그러니까 뇌에 뇌 해당하는 역할을 것도 하는?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완성차 뭐 껍데기를 만들 수도 있고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통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플랫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마켓처럼 네. 플랫폼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플랫폼을 중개할 수도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핸드폰을 봤을 때 지금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마켓도 이 구글과 애플이 함께 지금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안드로이드 마켓, 예. 이 앱스토어 마켓 자체도 그러니까 이 마켓을 잡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왜 현대차, 기아차한테 너희 왜 그냥 빨리 안 하냐?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도 애플이랑 손잡으면 좋죠. 근데 욕심이 나거든요. 지금 단순히 그냥 ODM만 해주기에는 TSMC냐 또는 뭐 대만의 다른 그 파운드리 업체냐 이런 그 이슈인데 단순히 그 애플 메이커만 가져와서 내 껍데기를 만들어서 주기에는 이 시장이 너무나도 이 현대차 입장에서도 탐이 어렵죠.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협상하는 단계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 애플이 그러니까 뭐 저희 하우스의 그냥 생각 또는 그냥 상상일 네. 수 있는데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세요? 지금 테슬라가 정말 잘하고 있고 애플이 잘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용량의 배터리라도 이 반도체 설계 또는 차량 설계를 통해서 이 배터리 용량의 20만 쓰고 똑같은 가속을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오. 배터리에 40을 써서 네. 똑같은 가속을 할 수 있는데 네. 배터리의 효율, 그러니까 배터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꾸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탑 티어가 당연히 테슬라고 네. 이 현대차나 애플 입장에서도 탑 티어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설계 능력, 네. AP의 설계 능력 그리고 배터리의 이 스마트폰의 설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애플이 스마트폰에만 잘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의 이 설계 기술을 네. 정말 만약 자동차에도 적용을 한다면. 그 현대차와 기아차와 함께 한다면 네. 그 시너지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갖고 싶죠. 가지고 싶죠. 근데 당연히 애플 입장에서는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커지는 시장이 만약 성숙기에 들었다라면 당연 뭐 OEM도 큐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네. 뭐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성장에 들어간 쪽이기 때문에 결코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네. 뭐 부진한 이 불리한 계약을 할 필요 없다 생각되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뒤에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해라 아우성이겠죠. 하지만 회사의 오너 입장에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이게 회사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거를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현대차, 도요타, 뭐 그 폭스바겐, GM, 포드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마케팅을 잘해서 차량을 잘 팔고 차량을 잘 만드나 싸움이었어요. 네. 그리고 차량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원가 절감을 하느냐 싸움이었거든요. 네.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내재화했잖아요. 네. 자동차 기업들 보면 예전에 보면 뭐 브레이크라든가 중요한 것들 타이어 제외하고 대부분 내재화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건 부품업체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장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글로벌 판매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가 절감 싸우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내재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 내재화도 계속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가려고 하는 방향이겠죠. 근데 한 대 팔아서 뭐 7% 남는 뭐 이런 시장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차를 판매하고 나서 뭐 자율주행 업그레이드 또는 뭐 제로백을 단축시키는 업그레이드, 단순히 업그레이드만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지불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건 마진이 사실 100%의 마진이거든요. 이미 깔려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건비, 비용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옵션을 추가되면 소프트웨어 같은 이 자율주행 옵션을 추가되는 것은 이 원가와 크게 무관한 거기 때문에 네. 기존의 이 모빌리티 시장을 본다라면 기존의 완성차 업체가 영업이익률을 7% 가져가는데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70%의 마진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이 플랫폼을 깔아놓으면 여기서 하나하나 서비스를 추가할 때마다 네. 이용자들이 그걸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지불할 때마다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장을 잡느냐 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 그리고 애플, 구글 그리고 다른 뭐 폭스바겐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업체들조차도 이걸 갚기 위해 싸우고 있는 단계니까 네. 결국 이 시장이 자율주행이 되려면 내연기관에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가 전기차고 네.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결국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방향성에서 주가가 먼저 올랐다가 이 너무 과해서 쉬는 기간이 네, 있을 네. 거고 그리고 너무 쉬었다가 오르는 기간이 있을 거지만 결국 길게 보면 우상향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올라서 오버하지 말고 빠진다고 오버하고 뭐 세상 다 좌절하지 끝났다는 말고. 이런 얘기 좀 애널리스트나 네. 기자분들이나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끄덕끄덕하고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 나 이제 즐거운 세상님께서 마그나가 실제로 생산할 가능성은 그럼 얼마나 되려나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물론 현대차, 기아차, 애플카 협력설 아직 살아있다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성 시나리오 크고요. 그런데 오늘 장은 보시다시피 LG 마그나 쪽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크게 실리는 모습이고 사실 애플, 기아차 쪽에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LG 마그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반응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뉴스 보도 보면은 뭐 LG 마그나의 전기 파워 트레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장착해서 또 완성차 갖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력하는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또 여기에 또 들썩이기도 합니다.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세요? LG와의 협력을? 지금까지 제일 처음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 그 모 H
그 H 신문사에서 그냥 신문사에서 기사로만 나왔죠. 네.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바라겠는데 네. 회사는 뭐 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맞다는 것도 아니고 점점 약간 톤을 바꾸긴 했지만 제 기억으로 이 CEO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우리 애플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분명 와그나의 CEO가 네네 분명 그분께서 저보다도 또는 시장 참여자보다 더 많은 것 알고 있고 더 미래에 대해서 그 가시성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CEO가 이야기한 건 저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가시성은 높다. 오. 다만 애플카랑 이렇게 손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 이슈가 끝이 아니라 계속 손잡을 거거든요. 텐센트는 뭐 지리자동차였나요? 이렇게 손을 잡고 이 시장을 위해서 짝짓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네. 과거에 2015년도, 16년도에도 이 자동차 업체, 셀 업체, 소재 업체 이렇게 이 뭐 NCA, NCM 이렇게 짝짓기가 계속 되었던 네. 것처럼 네, 네. 그때는 NCA가 중요하냐, NCM이 중요하냐 이걸로 막 서로 막 싸우고 날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NCA, NCM 둘 다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잘 끌고 가냐의 문제이지 네, 누가 승자를 예측하기에는 오.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종목 픽보다는 ETF가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혜주 좀 골라주세요. ETF 쪽으로 이렇게 자금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오늘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전장 부품 쪽도 다 같이 튀어오르는 종목들도 많고요. 이 시장 방향성을 본다면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쪽이 어느 쪽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현대 기아차가 제일 매력적이라 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플랫폼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들이 플랫폼을 잡는다면 네. 차를 팔아서 그 플랫폼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차 판매에 대한 이 큐에 대한 밸류에이션보다는 그들이 가진 플랫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순히 현대차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차가 큐가 늘었을 때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소 밸류에이션의 할증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지금 실적 자체도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증익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더블 이상으로 증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또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 PER 밴드 대비해서 분명히 기아차의 PBR이 뭐 6배, 7배였다면 지금 7배, 8배 수준인데 너무 오버해서 비싸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거 뭐 싫어서 언제 기다려요. 저도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그런 인내를 결국엔 다 이겨냈을 때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단순히 그 몇 퍼센트 올라갔다 이게 맞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빠질 수 있는 변동성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가장 큰 건 현대차, 기아차가 탑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온 거 아닌가요? 라는 분들과 또 업데이트된 뉴스에 따르면 반도체 대란 때문에 이번에 공장 휴업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오닉 4분의 1 정도 생산 감축하는데 이거 1분기 톤 다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시는 입장도 있어서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쌍방향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호 소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 네네. 제가 말씀을 채팅창에. 드릴게요. 저도 이걸 모르면은 투자자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네. 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자동차 이제 반도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안 때문에. GM, 포드, 폭스바겐, 현대차는 지금 어느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독일이나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현대차, 기아차에 비해서 반도체 재고가 더 부족하거든요.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들의 주가를 보시면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그 미국 지역에 자동차 판매 사원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이건 자동차가 잘 팔리면 당연히 자동차 판매 직원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겠죠. 자동차가 안 팔리면 판매 직원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많아집니다.
지금 인센티브가 굉장히 적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자동차가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말 올해 초 이 자동차 반도체의 양을 줄였잖아요. 이게 쇼티지가 난 거예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수요가 올라와서 지금 갑작스럽게 수요가 올라와서 이 자동차를 사려는 수요가 올라와서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사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P와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쇼티지만 풀리면 수요는 언제든지 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매자 인센티브를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는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만 좀 억울한 상황이고 네. 우리만 지금 뭐 이런 매크로 이슈에 흔들렸다가 저런 매크로 이슈에 흔들렸다가 저도 굉장히 뭐 한국 증시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분은 나쁘지만 이게 수요가 둔화되는 이슈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에 대해서 이제 다 반영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이제 즐거운 인생님께서 주목해 봐야겠네요. 현대기아차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현대기아차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런 방향에 있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보면서 이 애플카 이슈에 대한 답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로 그럼 저희 넘어갈게요. 네, 아크인베스트먼트 우주탐사 ETF를 출시했습니다.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 쉬고 있는데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로 알려져 있는 캐시우드, 저희가 이 시간에 우주 항공 산업 섹터 이야기를 몇몇 했었고 그리고 도심 모빌리티와 관련된 큰 그림도 우리 지점장님이 그려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0일 출시가 되네요. 이제 오늘 밤부터 그럼 거래되는 건가요?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네. 별로 안 좋습니다. 반응이 정말요? 차분해요. 오. 뭐 우주 탐사 ETF 아크X죠. 아크X뿐만 아니라 네. 아크인베스트에 대한 지금 시각이 과거에는 굉장히 들떴다가 연초에 너무 뜨거웠잖아요. 네,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차분한 시기에 들어섰어요. 오. 그 연초에 정말 성장주들이 좋았을 때 그때 그 영화 빅숏의 주인공 마이클 베리가 네네. 이제 테슬라 공부도 해야 된다. 성장주 너무 많이 올랐다. 와 그 캐시우드 간의 대립이 심했었는데 네. 지금까지 보면 이 캐시우드의 이 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은 항상 이 성격이 바뀌죠. 뭐 네. 이럴 때는 이게 맞았다가 저 때는 저게 맞았다가 지금까지는 계속 그 돈나무 누나가 패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패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예.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장 산업이다라는 건 당장 한 해 분기, 두 분기, 한 해, 두 해를 볼 게 아니다라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아크 인베스트가 굉장히 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성장을 뭐 많이 했지만 지금 아크를 알고 투자한 사람들은 재미를 못 봤거든요. 결국 2년 전에 아크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큰 수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 산업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고 이 성장 산업의 방향이 꺾인 건지 안 꺾인 건지가 중요하다 네. 생각되는데 예. 저는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고자 하는 게 네. 어제였을 거예요. 어제 하나시스템이 1조 2천억 규모의 유증을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예. 2대 주주인 H솔루션이 그 유증에 120% 참여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뉴스 나오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시장에 별로 지금 반응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크X 상장에 대해서 최근에 반응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폴더블 말씀드릴 때도 결국 이 노트를 적고 폴더블 간다는 게 지금 반응 없지만 앞으로 반응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 주식에 대해서 접어버리면 나중에 반응이 있을 때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그 뉴스에 대해서 큰 뉴스에 대해서는 의미를 조금 부여하고 관심권에 두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 뉴스가 의미예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H솔루션이 하나시스템의 2대 주주인데 H솔루션의 주주가 그 김승현 회장의 아들 이 세 분이 삼형제가 네. 100%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들이 이 100%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증을 통해서 하나 시스템을 120% 가져간다라는 거는 오. 결국 향후에 이 승계가 이루어질 때 이 H솔루션과 하나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당장에 네. 지금이 아니라 이 승계가 이루어질 먼 훗날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 하나 시스템이 1조 2천억 유증 자금을 통해서 한다는 게 위성 그리고 뭐 이 에어 택시라든가 에어 항공 그리고 에어 모빌리티 네. 그리고 그 지금 저기 비트코인과 같은 이 화폐 결국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H솔루션이나 김성현 회장이 단순히 1분기, 2분기, 한 해, 두 해를 보고 또는 10%, 20%, 20, 30% 먹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네. 결국 긴 그림을 그렸을 네, 거다. 이게 10배씩 먹으려면 네. 10배씩 이상 먹으려면 성장주에서 나오는 거고 그 성장주에서 10배씩 먹으려면 이 짧은 구간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제 포인트예요. 네. 결국은 이 시장이 가는 시장이 방향성이 맞으면 짧게보다는 길게 본다면 물론 내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다 길게 보는 투자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결국 포트폴리오의 일부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안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대에서 실어 놓는다라면 결국 10배거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우주산업이 2, 3년 뒤에 아크엑스를 봤을 때 네. 가고자 하는 방향,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크엑스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볼게요. 말씀해주신 대로 반응 싸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2월 말부터 자금이 좀 이탈이 나왔는데 이런 하락과 싸늘한 반응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지금 성장주에 대한 이 매크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다? 시장 영향이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인 어떤 다른 포인트를 또 보시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저는 주가가 가장 크다고 봐요. 이 주식 경운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만큼 큰 악재가 없고 주가가 많이 빠진 것만큼 큰 호재가 없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주식 시장에서 자기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HMM이 그렇게 네. 올라갈 때 다들 HM PER 1배, 2배다라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여의도 저희 뭐 그런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HMM이 뭐 전환사채라든가 다른 오버행을 다 합치면 PER이 10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PER 2배짜리가 PER이 10배가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주가는 빠졌는데 PER이 빠져야 되는데 PER이 올라갈 수 있는지 정말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 편에 섰다가 빠질 때는 저 편에 섰다가 너무 몇몇 투자자분들은 박쥐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네. 성장주 안 된다고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잘 가던 화학 업체들 그리고 HMM 같은 업체들 안 좋은 상황에서 이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몇몇 2차 전지 많이 하락했던 성장주들은 다시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떨 때는 이게 맞고 어떨 때는 이게 맞는데 사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어요. 네.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 지나고 봐야 주가가 오르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나서 지나고 나서 설명할 수 있는 그건 거거든요. 맞는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그 아크엑스에 대한 유행도 사실 과하게 기대해서 들어갔던 것들, 과하게 올랐던 것들. 지금 논란은 많지만 2018년도, 17년도에 아크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상관없어. 내가 9배 먹든 10배 먹든 나는 여유로운 상관없어. 구간이죠, 예. 지금. 근데 네. 1월달, 2월달에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고점에서 20, 30% 물리면 아우성들을 난리가 나죠. 네네. 저도 업계에서 운영을 하면 마찬가지거든요. 작년에 같이 했던 이런 것들은 꽤 수익이 많이 나 있는데 이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들어온 줄인 이 분들은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해서 야속하고. 야속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럴 그렇기 수 때문에 있어요. 네. 이 이유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 붙이는 거고 네. 결국 과했던 그리고 이 과했던 분위기가 돌아간다. 결국 주식시장은 돌고 도는 거니까 네. 그런 분위기에 현혹되지 하나다라고 말자. 보고 있고 결국 많이 빠진 것 자체도
많이 빠진 것 자체도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다른 성장주처럼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시도하지 말고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돼요. 이거에 대해서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방향성에 대해서 이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섰나 성장기인가 성숙기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당연히 성숙기 핸드폰처럼 성숙기에 들어갔으면 가지고 있을 필요 없는 거고 예. 반대로 성장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도입기. 테마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네. 뭐 그런 성장기에 들어가기 전에 끝날 때도 있는데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돈이 빠져요. 근데 지금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산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 산업을 먹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될 변동성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토픽으로 압축해 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담아야 될 구간이라는 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인텔리안테크 채팅방에도 남겨주셨어요. 많이 빠졌죠. 하지만 또 많이 올랐네요 하셨는데 97,000원이 고점이었는데요. 인텔리안테크가 6만 원이 이탈되는 네, 구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물론 좀 빠지긴 해도 63,000원대 등락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저희도 지점장님이 매력적으로 봤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럼 아크X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인텔리안테크 포함해서 지금이 살 구간인가? 여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3만 원대 사서 97,000원에도 못 팔았죠. 지나고 나 보면 아 그때 팔 걸 생각 드는데 그때 팔 걸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그때 이제 판다라고 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3만 원에서 아마 6만 원 왔을 때 팔았을 겁니다. 내가 그때 들어갔던 이유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나는 템베거를 먹겠어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홀딩하고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나이스하게 팔고 샀더라면 좋았겠지만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그 새로운 분들 포트폴리오에 없는 분들한테는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고 뭐 개별적으로 인텔리안테크에 말씀드리자면 네. 실적이 3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 증익이 확실하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 그리고 아크X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마 여기 참고 자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크X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못 찾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그 자료를 드릴 텐데 기술 성장주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 네. 보면 이거 국내 기업은 없죠 여기. 네 아직 없습니다. 네. 그 뭐 텐센트도 있고 뭐 알리바바도 넷플릭스, 있고 아마존도 있고 자일린스. 넷플릭스도 있고 네. 아마존, 넷플릭스, 텐센트가 우주랑 무슨 상관 있어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존도 준비하고 있고 구글도 준비하고 있고 결국 그들이 이 이루기 흔들림은, 위한 네. 통신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가야 될 방향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산업의 성장이 계속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확인한다면 네, 매수 혹은 홀딩에는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이 전략으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 달려와 봤습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공부들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지식의 전당 2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